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나갈 정아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다각형에 관한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두고요. 오늘은 원에 있는 선분과 곡선, 도형들의 이름과 뜻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특징들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부채꼴이라는 도형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부채꼴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그림 보면 원에 호, 현, 할선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원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먼저 호에 대해 알아봅시다. 호라는 것은 원 위에 두 점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을 의미해요. 그림에서 보면 원 위에 점 A와 점 B가 찍혀 있고 이 점들로 인해 원의 둘레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림의 파란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으로 원이 나누어지는데 보통 특별한 언급 없이 호 AB라고 하면 길이가 짧은 부분의 호를 의미합니다. 기호로는 A, B 위에 호 모양의 그림을 그려 표시합니다. 이제 현으로 넘어갑시다.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분 AB가 현 AB가 되는 거죠. 할선이라는 것은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어떤 직선인 줄 알 수 있겠죠? 호, 현, 할선, 새로 보는 단어들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나요? 선생님이 그림 두 개를 보여줄 테니까 무슨 그림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네, 맞아요. 부채예요.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던 시대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부채를 활용했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네, 그렇죠. 활이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효도 종목이죠? 선생님이 도대체 부채랑 활을 왜 보여줄까요? 네, 원에서 이 모양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부채 모양, 활 모양을 다 찾았나요? 부채 모양의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하는데요. 부채꼴이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림에서 부채꼴 AOB란 원 O에서 두 반지름 OA,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채꼴은 중심각이란 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꼴 AOB에서 두 반지름 OA, OB가 이루는 각 AOB를 부채꼴 AOB의 중심각 또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해요. 부채꼴의 중심각 또는 호에 대한 중심각 기억하세요. 마지막 활꼴은 원에서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여러분, 원의 지름은 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니까 현 맞습니다. 원에서 가장 긴 현이 지름이 되지요. 이번엔 반원을 떠올려 보세요. 반원은 부채꼴인가요? 활꼴인가요? 반원은 부채꼴이기도 하고 활꼴이기도 해요. 실력 따지기 문제에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부채꼴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즉, 같은 원에서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호는 호의 길이도 같습니다. 또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현은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둘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정비례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무슨 뜻이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가 되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지만 부채꼴의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부채꼴의 성질을 그림으로 알아봅시다. 원 O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cm입니다. 그렇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에서 120도로 4배가 되었으므로 호의 길이도 4배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2의 4배인 8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반원에서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x가 나타내는 값은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그림을 보고 표시해야 할 각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45도 옆에 각은 180도에서 45도를 뺀 135도입니다. 중심각이 45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x제곱센티미터입니다. 중심각이 135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45도와 135도는 각이 몇 배 차이가 나나요? 네, 3배가 차이 납니다.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므로 부채꼴의 넓이도 3배 차이 나야 하죠? 그렇다면 x의 값은 20이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비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지요. 정비례일 때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135도일 때 60제곱센티미터이면 135대 60으로 표현할 수 있고 45도일 때 x제곱센티미터이면 45대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135대 60은 45대 x.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므로 135 곱하기 x는 60 곱하기 45이다로 등식을 놓고 x값을 구해도 x는 2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한 문제도 이렇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봅시다. 그림에서 x값, 즉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방금 문제풀이를 잘 이해했다면 2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비례식을 활용하여 풀어보면 40대 x는 100대 25이므로 비례식을 풀면 x 곱하기 100은 25 곱하기 40입니다. 즉 x 곱하기 100은 1000이고 x는 10이 됩니다. 비례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10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면 2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도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는 5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이제 40도일 때의 넓이도 바로 구해지죠. 중심각이 2배 늘어났으니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늘어서 1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처음에 어렵더라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각 AOB와 각 BOC와 각 AOC가 같다고 합니다. 1번, 현 AB가 4cm일 때 현 BC와 현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현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중심각이 같으면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같다. 따라서 현 BC의 길이와 현 AC의 길이는 모두 4cm가 됩니다. 2번,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원에서 호, 현, 할선, 부채꼴, 활꼴, 중심각이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런 부채꼴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데 쓰이니까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잘 따라와준 친구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아요. 꼭 다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